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명의 사망자가 나온 대전 현대아울렛 지하 주차장의 내부 모습이 화재가 난 지 5일 만에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주차장은 물론 청소 노동자 휴게실과 사무실이 잿더미로 변했고 3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화물 엘리베이터는 1층으로 올라가지 못한 채 지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재 현장에서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2개가 발견돼 경찰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마에 휩싸였던 대전 현대아울렛. 지하주차장에 불빛을 비추니 시커먼 재가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미아 휴게실 인근은 청소 노동자들이 쓰던 도구들이 있고 사무실 안쪽엔 상품을 담은 종이박스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까맣게 변한 차량, 창문은 구조를 위해 완전히 뜯어져 있습니다. 유리가 깨져 있네. 당연한다고 이거 잡아 뜯었잖아요. 갈고리같은 거. 안에 구멍 같은 거. 화물 엘리베이터 버튼 위엔 누군가의 손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어 불이 났을 당시 다급했던 상황을 짐작케 합니다. 여기서 발견되셨나요? 3명의 희생자가 발견된 화물 엘리베이터는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지하 1층에 머물렀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의 추가 수색 과정에서 희생자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2개가 발견됐습니다. 휴대전화 중 하나는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훼손돼 있어 포렌식이 어렵고 경찰은 다른 휴대전화 1개를 분석해 화재 당시 상황과 관련한 기록이 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스프링클러 등 소화시설이 정상 작동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소화시설과 관련한 전자기록을 확보한 경찰은 실제 작동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는데 결론을 내리는 데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화재 원인도 여전히 조사 중입니다. 빵을 실은 1톤 화물차 오른쪽 뒷부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화물차량 102구에서 다량의 지가 발견된 가운데 지하에서 꺼낸 화물차 정밀 감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당국도 오늘 오후 현대백화점 직원과 소방시설 관리를 맡은 도급업체 직원 등 2명을 상대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이어 다음 주 중 현대백화점 측 관계자를 소환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지난해 11월 세종 이전설이 나왔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이번엔 대전 중구에서 유성구로 옮길 거라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중구 지역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소상공인과 시장 상인들을 위한 공단이 원도심을 벗어나 신도심으로 이전한다는 건 지역 균형 발전에 어긋난다며 반대 집회를 여는 등 반발 시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대전시 중구 대흥동의 한 대형 빌딩에 입주해 있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앞입니다. 주변 거리에는 이전을 결사 반대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설치됐고 이전 반대 집회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공단이 유성구 신세계 백화점 옆 엑스포타워로 이전하려는 계획이 알려지며 중구 지역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는 겁니다. 중구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소상공인들은 중구 사수 투쟁위원회까지 구성하며 출범식과 함께 이전 반대 집회와 삭발식까지 가졌습니다. 소상공인 진흥공단은 상근 직원이 430명에 이르고 연간 예산도 7조 원이 넘는데 중구 유일의 정부 공공기관이 사라지면 원도심에 큰 타격을 줄 거라며 이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 중구는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중구를 지킬 수 있는 그 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지키는 것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전 중구청도 이전 반대 입장을 내놓으며 공단이 중구에 잔류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발 움직임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중구 상인회와 자생단체 등도 반대 집회를 잇따라 열었고 소진공 중구사수 10만인 서명운동도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연간 30만에 달했던 소상공인 교육생들이 방문해 활성화됐던 주변 골목 상권이 붕괴되고 원도심 상권이 몰락할 거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도청도 아무 대책 없이 이전하고 시청도 20년 전에 아무 대책 없이 이전하다가 동심 공동현상 주범이 누굽니까?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공단 측은 현재 이전과 관련한 입장을 일체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입주한 빌딩이 노후한 데다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 1인당 전용 면적이 56제곱미터에 비해 소진공은 16제곱미터에 불과하다며 이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쟁인은 소진공 측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이 나올 때까지 용산 대통령실, 국가균형발전위,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찾아 시위를 전개할 방침입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정명석 기독교 복음선교회 일명 JMS 총재에 대해 출소 4년 만에 구속영장이 또 청구됐습니다. 정 총재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국 국적의 여신도 2명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추행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으며 영장 실질 심사는 다음 달 4일 열립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3월 16일 피해자 고소장을 접수하고 정 총재를 여러 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정 총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 3명도 충남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앞서 정 총재는 신도 성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2018년 2월 출소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던 부부 일행에게 흉기를 휘둘러 30대 여성 2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부는 지난 4월 13일 새벽 천안 서북구의 한 도로에서 친목 모임 중이던 사촌 형제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30대 여성 2명을 살해하고 남성 2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54살 A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헤아릴 수 없고 과거 전과가 있던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삼의 본고장인 금산에서 올해로 40회째를 맞이한 금산 인삼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백제의 수도였던 공주와 부여에서도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백제문화제 행사가 내일부터 열흘간의 일정에 돌입하는데요. 사흘간 이어지는 개천절 연휴인데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대면 축제로 열리면서 축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영준 기자입니다. 고적대의 트럼펫 연주에 맞춰 행진이 시작됩니다. 1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인삼의 본고장 금산에서 올해로 40회를 맞이한 금산 인삼축제입니다. 이번 축제는 특히 인삼의 미래 소비 주역인 어린이와 젊은 층을 겨냥한 다채로운 콘텐츠가 마련됐습니다. 아이들은 움직이는 로봇을 따라 신나게 춤을 추기도 하고 형형색색 구슬을 끼워 넣으며 축제의 마스코트 332를 직접 손으로 만들어 봅니다. 먼 길을 달려온 어르신은 홍삼 조격을 하며 피로를 풀기도 합니다. 굉장히 피곤했는데 이 조격을 하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발도 시원하고 기분도 좋고 피로가 풀리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옆 인삼밭엔 아침부터 아이들이 인삼 캐기 체험을 위해 모였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땅에서 캐낸 팔뚝만한 인삼을 보자 얼굴에도 웃음꽃이 핍니다. 인삼을 처음 캐내본 아이들은 신기함과 뿌듯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오늘 처음 캐봤는데 이렇게 큰 인삼을 캐서 보니 성취감이나 그런 것도 느끼고 해서 좋았어요. 공주와 부여에서도 개천절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열흘간 백제문화제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다시 대면 행사로 개최되면서 더욱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백제문화제는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후 세계적인 역사문화축제를 이어가고 있는데 올해 행사는 백제의 빛과 향이란 주제로 백제로의 시간여행이 이어집니다. 1500여 년 전 문화강국 백제문화를 재현한 백제문화 퍼레이드를 비롯해 80여 개 행사가 진행되고 화려한 야경이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 10월의 첫 연휴를 앞두고 지역 곳곳에서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민선 8기 새로 선출된 단체장들의 실천 의지와 이슈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는 특별 기획보도 약속입니다. 오늘은 이완섭 서산시장의 약속인데요. 경제 영토를 크게 늘려 지역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항과 국가정원 등 새로운 비전도 밝혔습니다. 이재곤 기자입니다. 보다 우리 서산을 생동감 있게 해뜨는 서산의 시즌2를 열어가는 그러한 길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앞을 향해 달려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리턴 매치 끝에 재기에 성공한 이완섭 서산시장은 4년 만에 돌아와 보니 산적한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며
하루가 바쁘다고 말합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지자체장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하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 공약상으로는 10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이렇게 시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지역에 경제력이 미치는 범위인 경제 영토를 키우겠다며 산업단지를 늘리고 국내 3대 석유화학 단지인 대산공단을 첨단 정밀화학으로 체질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서산공항은 새로운 기회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제주도, 울릉도, 흑산도 국내 선을 그렇게 띄우고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 중국, 필리핀, 태국이라든가 이런 그 영역을 커버하는 공항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나가는 게 이제 필요하고요. 일단 중국하고 가장 최단 거리입니다. 미래 도심 항공 교통 시대도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타가 진행 중인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에 거는 기대도 높습니다. 가로림만 국제해양정원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서산을 정말 관광의 생태 관광의 메카 중심지로 키워나가기 위한 미래 먹거리 그런 요소가 이제 다분히 들어가 있거든요. 이완섭 시장은 시민들이 다시 맡긴 귀중한 기회인 만큼 누구보다 값지게 서산을 이끌어 보겠다며 갑갑하지 않는 원스톱 민원 처리부터 신청사 또 새로운 먹거리까지 촘촘히 챙기겠다고 약속합니다. 서산의 발전은 곧 충남의 발전이고 충남의 발전은 곧 대한민국 발전과 직결된다. 미래 신성장 산업도시의 중심축으로 키워나가야 된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TJB 이재곤입니다. 대전시가 오는 2026년 세계 태양광 총회 개최 도시로 공식 확정됐습니다. 이장우 시장을 대신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고 있는 제8회 총회에 참석 중인 이형종 대전시 국제관계대사는 수락 연설을 통해 성공적인 총회가 되도록 완벽하게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년마다 개최되는 세계 태양광 총회는 재생에너지 관련 최대 국제 행사로 시는 총회 기간 40여 개국에서 4,500여 명이 대전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률하면 딱딱하고 재미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국내 최고의 법사학자들이 조선과 로마의 법을 비교해 누구나 관심 있을 주제들로 묶어낸 이색 인문학 강의가 충남대 법대 로스쿨에서 열려 높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땅을 샀을까? 이 토지는 구리 조각과 청동 저울을 가지고 내가 산 것이니라. 자, 이러면서 구리 조각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면 이 토지의 상징을 하고 있는 이 흙덩어리를 양도하면서 토지 매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아들과 딸에게 어떻게 재산을 상속했을까? 조선 전기에는 아들, 딸 구별 없이 돌아가며 지냈다라는 것이죠. 부모 입장에서도 다 자기 제사밥 지어주는 애들인데 다르게 줘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조선과 로마, 서로 다른 두 세계를 법으로 읽어보는 문화 강연이 충남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대학생들이 아닌 지역 주민들에게 열린 이번 강연에는 지역민과 인근 고등학생, 직장인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평소 딱딱하게 생각했던 법을 상속과 토지거래 등 누구나 궁금할 수 있는 주제로 풀어냈습니다. 학교에서 못 배우던 법사학을 이게 대학교 와서 교수님한테 듣다 보니까 이게 법이 평소에는 딱딱하게만 느껴졌는데 좀 더 가볍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강연에는 서울대와 고려대 등 국내 유수의 법학 교수들이 함께했습니다. 행사를 진행한 충남대 법률센터는 앞서 동물과 법, 영화와 법 등 다양한 주제의 법률 강연을 열었고 시민 누구나 법과 가까워질 수 있는 대중 강연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지역민들에게 우리 충남대에게 좀 더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랬을 때 대학이 갖고 있는 능력, 지식을 우리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야말로 풍성한 가을, 고품격 법 강연을 통해 마음의 양식도 쌓여가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의 재산이 전국 광역단체장 중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최 시장은 세종시의 본인과 배우자 명의, 대지 3필지와 주택 한 채, 서울 마포 아파트 등
36억 3,377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아파트와 대전 상가, 청양의 대지와 임야 등 27억 4천만 원을 신고했고 김태흠 충남지사와 가족은 13억 3천만 원의 재산을 보유했습니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124억 1,600만 원으로 전국 기초단체장 가운데 6번째로 많았고 대전은 서철모 서구청장이 23억 8,700만 원으로 5개 구청장 중 가장 많았습니다. 대전시의회가 연규양 대전교통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간담회를 열고 도덕성과 가치관, 공직관과 직무수행 능력을 볼 때 충실한 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적격 의견으로 합의했습니다. TJB 보도국장을 지낸 연규양 내정자는 방송 언론 분야에서 오랫동안 축적한 안목과 직무수행 계획서에서 밝힌 사업 구상, 시민 서비스 의식 등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천안 서북구 입장면의 도로상에서 달리던 시내버스가 길을 건너던 50대 남성을 덮쳤습니다. 사고로 버스 중간에 깔린 A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신호등이 없는 작은 교차로에서 길을 건너다 사고가 난 걸로 보고 버스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연지법 김태구 판사는 관례라고 주장하며 소속 연구실 연구원의 수당을 빼앗아 임의로 나눈 대전의 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57살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소속 연구실의 연구원 B씨가 다른 연구 용역 사업에서 받은 수당 가운데 240만 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해 다른 연구원들과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의 정원 감축을 압박하고 강제 구조조정까지 예고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공공연구노조 등 과학기술계 연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지적했습니다.